친한 사이끼리 서로 어려울 때 돈도 빌려줄 수 있다고요? 안녕하세요, 오사요입니다. 오늘은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돈을 자주 빌리는 사람들은 정말 반성 좀 하세요. 아무튼 어떻게 거절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색하면서 빌려줄 돈 없어!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선을 그어야 됩니다. 상대방이 무슨 일 때문에 언제 돈을 갚을 수 있는데 별의별 사정을 구구절절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당신에게 빌려줄 돈이 없고 인간관계에서 돈 문제를 엮이고 싶지 않다고 확실하게 말해야 된다고요. 만약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러쿵 저러쿵 상대방이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다 듣고 나면 그때는 마음의 동요가 생겨서 거절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. 친구끼리, 연인끼리, 지인끼리 참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잠깐 생각 잘못해서 빌려주는 순간 90% 이상은 못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. 지금 당장 갚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물론 당연히 갚을 수 있죠. 그리고 못 받아도 그렇게 인생에 타격은 없거든요. 근데 큰 금액일수록 못 받을 확률이 크고 인생의 타격이 심하게 옵니다. 그렇게 돈을 안 빌려주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우리끼리 이럴 수 있느냐,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, 우리 사이가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별의별 기분 나쁜 말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. 그 정도까지 말할 정도면 이제 그 사람과의 인연은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. 어차피 돈을 빌려줘도 떠날 사람이었고 안 빌려줘도 나중에 민망해서 다시는 안 볼 사이가 되는 거죠. 그 사람이 참 안쓰럽고 안타까워 보여도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. 여러분이 그걸 대신 걱정해줄 필요도 없고요.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남 걱정입니다. 남을 걱정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나의 행복과 우리 가정의 평화예요. 만약 결혼까지 하신 분이 남편 몰래, 마누라 몰래 친구랑 돈거래 했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 돈 못 받으면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거고 나중에 돈을 받았어도 나 몰래 무슨 돈을 그렇게 빼돌리면서 사냐고 부부싸움이 나고 오히려 별거 아닌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못 받은 돈 있으면 고소하고 소송 걸고 그런 거 있잖아요. 사실 그거 다 소용없어요. 상대방이 돈을 다 탕진해버렸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려 놓으면 절대 못 받는 게 현실이거든요. 괜히 돈 받으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변호사비까지 날리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죠. 그리고 돈이라는 게 한번 빌려주기 시작하면 계속 빌리러 오거든요. 철수한테 빌려준 돈이 소문나서 영희한테도 빌려줘야 되고 민수한테는 안 빌려주면 왜 나한테는 안 빌려주냐고 우리 사이가 이 정도였구나 하면서 사람 차별하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있죠. 자, 이렇게 빌려주고 나면 과연 제때 갚을까요?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철수, 영희, 민수는 나를 위해서 얼마를 빌려줄 수 있을까요? 참 어려운 문제지만 사람이 돈 앞에서 냉정해져야 돼요.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는 돈이 없다, 나는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 없다, 이렇게 최면을 좀 걸어 두시라고요. 요즘 인스타에 가보면 엄청 잘 살고 돈 많은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. 그거 다 허세예요. 가장 행복한 순간만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랑하는 건데 남들한테 돈 많은 척 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. 그냥 적당히 평범하게 무난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이 정도의 이미지로 살아가고 있어야 주변에 이상한 똥파리가 안고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돈 빌리러 오는 사람도 만났을 때나 절박하게 이야기를 하지 막상 그 사람도 큰 기대 안 하고 말 꺼내는 경우도 있거든요. 빌려주면 땡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요.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없어도 되는 여윳돈이 있으면 친구 사이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당장 없어도 되는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나요? 안 받아도 되는 돈이 있다고요? 돈을 빌려주는 순간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얼마 빌려간 놈으로 보이기 시작해서 결국 사람이 돈으로 보인다고요. 돈으로 보이는 사람하고 이제 무슨 인간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?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도권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정말 많거든요. 은행도 있고 제2금융권도 있고 심지어 카톡으로도 소액 대출을 할 수 있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. 이자를 내기 싫어서 은행에서 안 빌리고 사람한테 빌린다고요? 아마도 그 사람은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신용불량자일 테니까 더 이상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. 정말 우리가 어릴 때 20년간 같은 동네에 살아왔고 초중고 동창이고 부모님들끼리 서로 아는 사이고 대학 선후배, 직장 동기 참 다양한 인간관계로 엮여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인데 결국 다 필요 없고 돈 빌려주는 순간 여러분은 불행해지고 돈 빌려간 사람은 행복해지는 개념입니다. 아마 그 돈 받을 때까지 계속 불안하고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.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시죠? 다들 주변에서 어디서 돈을 빌려주고 보증 서주고 그러다가 집안 말아먹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. 그런데도 왜 고민을 하세요? 그냥 단칼에 거저 해버리라니까요. 자,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
애초에 빌려주지도 마세요. 그동안 계속 갚아왔던 사람이라고요? 그러다가 마지막에 크게 한 번 빌리고 튑니다. 제 말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돈 빌려주지 마세요.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